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수업 시연 영상 그리고 면접 영상을 바탕으로 한번 피드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에게 자신의 영상을 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비판이나 비난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제가 하는 피드백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또 저게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받아들여 주시고, 아니시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드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피드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내주신 선생님의 고민은 말의 속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첫째, 면접을 말할 때 말의 속도는 과연 어때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이 빨라서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드백 영상 속에서의 선생님은요,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차분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운영 측면에 대해 개선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차분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실제 시험장에 가면 고민할 시간이 더 많이 들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정말 사실 사소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말을 빠르게 하세요가 아니라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을 꼭 체크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의 속도는 자신에게 맞게 진행하되 시간은 체크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긴 예시가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긴 예시나 지문이 있는 문제를 풍부하게 대답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언급하면서 대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보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설계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진단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업 설계를 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잘 말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지문과 연관시켜서 대답을 하면 조금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김 교사가 개선할 점을 수업 설계 방안과 연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수업 설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평가가 낮게 나올 때 모듬원들에게 미안해하거나 모든 수업 주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이유는 교사가 모든 아이들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수업 주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단평가를 통해 개별적인 아이들의 수업 수준을 파악하고 모든 아이를 아우를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면 비슷한 말인데도 제시문과 연결 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제시문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느낌과 함께 조금 더 정리된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조화, 즉 면접에서 어떻게 구조화해야 될까에 관한 피드백입니다. 자, 구조화를 한다면 준비하신 내용이 귀에 더더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먼저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구조화해 보겠습니다.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교사가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먼저 첫 번째로 갈등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갈등이 있는 학생들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가 그 갈등 학생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들을 면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는데요. 말을 하실 때 약간 특징이 있으세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 교사가 먼저 조치해야 할 상황은 먼저 첫 번째로 블라블라블라, 먼저 두 번째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보다 구조화해서 대답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강 교사가 먼저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갈등이 있는 학생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둘째, 교사는 갈등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을 상담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다. 무엇입니다. 이렇게 구조화해서 대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순서대로 구조화해서 대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모두 다 똑같이 비슷하게 말하는 면접 답안 내용에서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피드백입니다. 제가 요즘 면접 문제 추세를 살펴보니까요. 면접 문제에서 핵심 역량,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노력, 그래서 너 어떻게 계획할 거야? 이 세 가지를 많이 연관시켜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완전 땡큐예요. 왜냐면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차별화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나의 활동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에도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A 교사가 가져야 할 공통된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시문에서 봤을 때 학생들의 답변을 보고 실망을 했다. 질문을 잘 안 받아준다. 발표할 기회가 부족하다. 우리들은 관객 같다. 라는 제시문을 통해서 주로 이 교사는 강의식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한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말씀드리면 2015에서 핵심 교육과정인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참여형 활동 수업을 지향해야 되고, 즉 학생 중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언급하는 것, 나의 구체적인 계획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평가위원분들께서 들으실 때 쟤 좀 많이 생각했네? 좀 특별하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같은 문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교사가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제시문을 보면 A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지 못하고 발표할 기회를 주지 못하며 강의식 위주의 수업을 고집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A 교사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키워야 하는 핵심 역량은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매달 독서토론 모임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달 선정된 책을 함께 읽고 모여서 자신이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하는 토론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제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와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나의 노력을 물어왔기 때문에 내가 했던 노력들을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 독서토론 모임이 이것저것 다 역량을 키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마지막 면접 피드백입니다. 면접하시는 거를 이제 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구조화에서는 잘 말씀해 주시는데 저 내용이 저 내용 아닌가? 중복되는 내용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다가 내가 되게 대답 내용이 중복되는 건 아닐까? 라고 고민을 하셨던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사는 반드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수업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발표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남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성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활동에서 제가 발표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둘째, 전공 지식을 공부할 때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친구를 실제로 옆에 앉혀놓거나 또는 빈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방식처럼 전공 지식, 예를 들어 CPR이나 또는 아동 관련 지식 또는 학교 보건과 같은 과목들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틀이 잘 보였습니다. 셋째, 보건 실습을 나가서 최대한 수업 기회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이 선생님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하나 아쉬웠던 점이 내용이 약간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대답할 때 카테고리를 꼭 분류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첫째 카테고리, 수업하는 부분에서. 둘째 카테고리, 나의 교과 전문성 부분에서. 세 번째는 연대 협력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더 내용이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앞에 이 영상을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발표를 많이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공부하며 전달력을 길렀다. 이것은 수업 전달 부분에서 전달 부분 카테고리에서 말한 거고요. 두 번째, 교과 전문성 부분에서는 각지 다양한 보건교사의 좋은 수업 예시를 보면서 아이들의 실제적 삶과 연결해 수업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연구해 보았다. 이거는 이제 교과 전문성 부분의 카테고리에서 나온 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연대협력 부분의 카테고리에서 내용을 꺼내와서 보건교사 우리들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 주변 학교에 있는 보건 선생님들과 함께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항상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나누셔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수업 차원, 개인 차원, 학교 차원, 교육청 차원, 학부모와 함께 그리고 연대와 협력 이러한 부분에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피드백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사 영상을 보내주신 선생님의 영상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수업 분위기가 너무 단조롭지 않냐에 대한 부분이셨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에서 정우가 손을 들어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배층에 해당할까요? 네, 관료요, 귀족들이요 라는 얘기를 해줬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때 지배층으로 관료, 귀족들 해당한다는 거 알수 있어요. 저는 이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안정적인 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게 이 선생님의 정말 강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목소리 높낮이가 이제 크지 않으셔가지고 자칫하면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필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어요를 어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냥 따라서 이 톤과 이거 너무 좋으니까 가져가시되 아이들이 발표할 때 그때 상호작용하는 거에서 조금 음을 높이시고 조금 손뼉을 치거나 조금 큰 몸집을 해서
아이들에게 반응해주시는 연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아이에게 해주시면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 부분을 제가 살짝 바꿔볼게요. 와, 손을 번쩍 든 정우 말해주세요. 와, 여러분, 정우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바로 이야기해줬네요. 자, 정우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그렇죠. 관료와 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네, 지배층입니다. 그러면 지배층이 들어가겠네요. 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냥 목소리 톤 낮이를 바꾸고 아이들이 얘기했다고 가정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소통하는 이런 연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충분히 풍부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의식 수업을 할 때 시연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추세가 꼭 교사의 강의 이력도 한번 보는 것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조건에 강의식 수업을 한번 해봐라 라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근데 이 강의식 수업에 빠져서 정말 강의를 하다가요, 시연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충족해야 할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같이 크게 대답을 잘 해줬어요. 평민이다, 일반 농민이다, 혹은 노비다 라고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정답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이것도 구분을 해줄 수 있는데, 구분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눌 때 이때 요렇게 천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양이라고.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셨는데 위 영상 속 선생님은 정말 강의도 완벽하게 해주시고 판서도 진짜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15분의 시연 시간 중 10분을 강의식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사실 충족한 조건은 단 2개뿐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완하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자료를 활용해서 강의식 수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짝과 토의해서 그 자료를 한번 짝과 토의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자료를 짝과 토의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 밑에 생각 넓히기 라는 칸이 있죠, 여러분. 자료를 읽어보고 이 생각 넓히기에 대한 핵심 질문을 한번 답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이 학생에게 먼저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자료를 짝과 토의해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자료를 읽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 질문을 던져주면서 아이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핵심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의 발표를 시키면 됩니다. 자, 우리 토의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우리 자료에 있는 핵심 질문에 대해서, 생각 넓히기 질문에 대해서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이렇게 발표를 받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받으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료 내용을 잘 파악했다고 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몇 아이들에게는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와, 역시 우리 영진이 같은 경우는 김보식과 김돈중의 내용을 잘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김돈중의 삶을 보면서 당시 지배층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영진이의 말은 오늘 수업의 내용과 아주 일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봐볼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료를 분석했다고 가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교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한번 정리하는 그런 형식을 갖춰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강의식 수업을 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발표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시기 신분제의 구분과 신분 상승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칠판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강의식 수업을 5, 6분 내에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강의를 열심히 하고 아이들에게 자료 탐구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토의할 시간과 분석할 시간을 주고 발표하게 하고 이 발표를 바탕으로 수업을 한다면 훨씬 더 수업이 구체적으로 짜여 있고 시간도 단축시켜서 시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무조건 답이 아니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필요하신 부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이 힘든 시국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1차 합격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과정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